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창출이 정지됐지만 늘 시적절한 국제뉴스로 세계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이틀 전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2024년 외교부 업무를 설명하고 당면한 국제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서방이 경쟁자를 억압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오늘날 국제적 긴장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미국 그리고 동맹국들과 충돌하고 있다면서 집단 서방은 제대로 정의되지도 않은 소위 규칙 기반 질서를 강요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그盟군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세계 질서의 기초, 유엔 헌장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은 본질적으로 자국의 정책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국가를 억압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첨언하자면 규칙 기반 질서의 규칙이란 것은 미국이 자의로 만든 잣대입니다. 따라서 규칙 기반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얼치기 지식인들은 규칙 기반 질서라는 말의 뜻도 모르고 떠드는 게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나쁜 건지는 이제 좀 아는 것 같은데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해서는 규칙 지키는 거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의 무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동맹인이 하는 소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치 동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맹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라브로프는 집단 서방이 시대가 바뀐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냉전 이후의 지배력이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건전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지난 30년에서 35년 사이 시대가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서방의 독단에 대한 반대가 이제 새로운 경제 강국에서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이제 러시아, 인도, 중국을 포함한 서방 반대 진영은 보다 공정한 다극세계 질서를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뭔 짓이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은 경쟁 상대가 저렴하고 국제시장에서 효율적인 물품을 생산할 경우 동맹국에 대해서도 주저없이 제재를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현재 워싱턴의 행동 양식이 과거 소련 공산당과 같다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공급과 분리된 것을 두고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충성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미국이 유럽의 에너지 복지를 파괴하는 테러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투르크 스트림 파괴를 사주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가이코조르 근처의 가스 압축기 스테이션에 9대 카미카제 드론으로 공격을 가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흑해를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를 터키와 다른 유럽 국가로 공급하는 투르크 스트림 파이프라인의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라브로프는 또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권력을 공화당에 넘길 때마다 다음 행정부에 골탕을 먹이려는 시도가 항상 있어 왔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임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와 모스크바 간 외교적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가스프롬 네프치와 수르굿네프체가즈 그리고 세르비아 자회사인 나프트나 인두스트리아 스르비에 NIS를 제재한다고 했습니다. NIS는 세르비아와 이웃 유럽 국가에 러시아 원유를 공급합니다. 미국은 이 세 개 석유회사와 관련 보험 제공업체, 30개 이상의 유전, 원유 운송에 사용되는 180척 이상의 선박도 규제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미국이 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어떤 분야에서도 경쟁자가 필요 없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세르비아,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갈등의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스크바와 대화를 재개할 의지를 표명한 트럼프를 동시에 겨냥한 것입니다. 라브로프는 민주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음 행정부가 할 일을 망치는 미국 정치의 방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는 후임 대통령 취임 3주 전에 미국 주재 러시아 교관 120명을 추방해 러미 관계를 망쳐놨다고 회고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현재 대리전이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려 했던 과거 시도를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50개국을 성공적으로 모집했다는 바이든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많은 유럽 국가를 정복한 뒤 연합군을 구성해 러시아를 침략한 것과 명백한 유사점이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차기 행정부 구성원들이 적대 행위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할 때 우크라이나 갈등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현장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 상황이 이제 더 자주 언급된다는 사실은 칭찬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제안을 연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